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수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 여전히 국내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시장의 낙폭이 워낙 컸던지라 오늘 지수 하락은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양 시장에서 양매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도 초전도체 테마 그리고 간만에 진단키트 섹터가 코스닥 지수에 힘을 보태줬는데요. 최근에 어려운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웅 이사 그리고 김시은 팀장 모셔보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의 궁합은 처음인 것 같은데 두 분 또 초면이시죠? 네. 두 분의 오늘의 궁합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크로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매크로 이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신용등급 강등이 있고 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해요. 네. 뭐 전날에는 미국 국채금리가 4.13%까지 올라갔다고 하던데 이 국채금리랑 시장 흐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즉 연준에서 자금을 풀 때는 국채 금리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장은 연준에서 자금 회수를 하고 있는 단계죠.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명목도 있고 그다음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동성 같은 경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격 지표를 찾아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흐름인데 이게 특정 허들 같은 경우가 뭐 4%를 넘어갔다, 몇 %를 넘어갔다, 이게 여기에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4% 이상 만약에 이 허들이 도달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유동성이 상당히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식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물론 미국의 그런 신용등급 강등 같은 경우가 심리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은 여기에서 이게 시장이 언제 반등이 나온다 그런 관점보다는 어떤 가격 지표 같은 경우가 안정화가 나왔을 때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접근이 중요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 안정, 즉 변동성의 축소 같은 경우를 보고 그때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물 같은 경우에 매도 폭이 줄겠죠.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성장률을 접근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빅스 지수가 있는데 이게 전날에 또 10%가 넘게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내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우리가 미국 시장을 놓고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시장의 가격 지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10년물 국채의 흐름을 봤고 두 번째로는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 공포 지수라고도 일컬어지죠. 이게 상승에 대해서 뭐 10% 상승, 15% 상승 이게 나왔다는 점이 중요하기보다는 이게 15% 상승해서 20%, 30%의 폭이 커지면은 그만큼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 변동성은 하락으로 커지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빅스 지수가 15%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개장하는 미국 시장에서 이 지표 같은 경우가 15% 이상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의 가격 지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15%가 상승하고 나서 뭐 5%, 뭐 10% 이내 이 정도는 일반적인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상승이기에 이 빅스 지표 같은 경우는 오른다고 무조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변동성이 줄어드는 국면에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과 연결해서도 좀 플레이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안전자산을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보통 의견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못 끼친다, 약간 제한적인 영향만 줄 것이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던데 이거는 어떤 의견에서 그렇게 비롯된 걸까요? 아무래도 피치 쪽이 그렇게 좀 크진 않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이 사실상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세계 1위 국가인데 다른 국가보다 신용등급이 낮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관련했을 때 신용등급 하락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의 참여자분들의 이제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채권 쪽이 공급 물량이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1조 달러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자도 굉장히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고 네.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고용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상치를 또 상회했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미국 쪽이 좀 좋아지기 위해서는 미국 쪽이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데이터가 소비 데이터예요. 아무래도 소비 쪽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소비가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쓰려면 네. 어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얻는 우리의 가장 큰 수단은 예. 일거리이다 보니까 그쵸. 사실상 고용지표가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용지표를 보게 됐을 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하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제조업 지수를 봐야 되는 부분이 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사실 뭐 코로나 기간 때 돈을 뭐 가게라든지 많이 지원을 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조업 쪽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제조업 쪽에서도 9개월 연속 축소가 나오고 있고 ISM 제조업 지수도 50보다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을 보통 50으로 두고 50을 하회를 하면 제조업 지수가 안 좋고 주문도 안 들어오고 생산량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수 자체가 50을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신규 주문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선행지표는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50을 하회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경기에 대해서는 확장 국면이라기보다는 좀 네. 축소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번 달에 뭔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까요? 저는 이제 뭐 지표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 그동안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밸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상 매크로 지표가 작년 같은 경우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수가 조금 눌리고 있을 때 거기에 더해서 매크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붙이다 보니까 이래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건수 보고서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이런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박스권 흐름을 그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좋아지는 지표보다는 워낙 급등을 많이 했다 보니까 사실상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2,500에서부터 2,650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 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매수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 그러니까 2,550선 이하에서 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상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도 그렇지만 너무 수급 쏠림 장세예요. 네. 이슈라든지 모멘텀 플레이로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시거나 혹은 관망을 하시는 게 가장 나은 베스트다 보고 있습니다. 네. 말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체크해야 될 지표가 정말 한두 개가 아니네요. 이런 시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섹터를 집중해서 봐야 될지 다음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진단키트 관련주가 두드러졌습니다. 조용해지나 싶던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당연히 코로나가 확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진단키트주의 이슈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네. 진단키트 테마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게 될까요? 우리가 한 번에 새로움이 생겨나서 테마로든 이제 실적으로든 크게 주가가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리에 왔습니다. 네. 이때 제자리에 올 때 국면이 뭐였냐고 하면 글로벌 국가에서 코로나 같은 경우로 이제 질병의 단계를 낮췄고 그러면서 중증 환자율이 낮아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와 같은 키트와 같은 종목들이 시세가 났던 게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단계를 하면서 확진자가 증가했을 때 시세가 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과 대입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증가를 했죠. 네. 그런데 여기에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비율은 증가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 뭐 키트라든지 기타 이제 백신이라든지 이러한 종목이 시세가 날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중증 환자의 증가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외의 국가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증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 좀 격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하고요. 예. 그러면 지금의 주가 상승은 왜 나타났느냐? 시장이 좋았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나지 않았겠죠. 시장의 불안정성을 대변을 하고 여기에 테마주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대입을 해봅니다. 지금 과연 시장에서 네. 키트의 재고 같은 경우가 부족하냐? 이건데 키트 재고는 높습니다. 사실 이미 많이 쟁여놨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론은 여기에서 중증 환자의 확산 또는 우리나라 외의 글로벌 국가로 확산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업종 같은 경우의 시세는 제한적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아, 시세가 제한적이다. 정말 이슈가 튀어나올 때 그쪽으로 수급이 좀 확 쏠리는 경향이 최근 시장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팀장님은 이러한 진단키트주의 연속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가치 투자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데 테마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거에 따라 사실상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그런 내용들은 이미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이미 저희가 2021년, 22년 코로나 진단키트주들이 움직이지 못했을 때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사실상 그때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주가 위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와 다르게 지금 한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 참여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보통 주변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찾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한다면 어떤 게 인기가 있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을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실생활에서 주변 분들이 코로나 확진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약사분께 여쭤봤더니 재고는 굉장히 많은데 진단 키트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제 약국에 확진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늘어났나요?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4만 명대인데 이달까지는 6만 명에서 7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멘트를 쳤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점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면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지금 먼저 선취매를 하시기보다는 시세가 분출이 되었을 때 그때 따라가시는 트레이딩 접근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찾는 분들이 늘어났군요. 관련주들의 시세도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진단키트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초전도체입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초전도체가 좀 단기 급등을 이어왔기 때문에 뭔가 오늘 정도는 조금은 테마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정말 요즘 시장이 참 대응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단기 관심 유효할까요? 우리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네.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산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땐 검증 이전까지는 주가란 게 그 확실히 이게 O다 X다 나오기 전까지는 시세는 날 수 있어요. 꿈을 먹고 자라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각 종목들을 보면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세가 한 50% 이상 정도 났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냥 이 부분을 초전도체라는 것에 대입을 해서 보기보다 새로운 뭔가가 생겨났을 때 이 검증까지는 그래도 주가들은 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투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접근을 했을 때 밸류면 밸류 아니면 뭐 테마의 무게 여기에 대해서 테마의 무게는 모멘텀 딱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는데 그 연결고리 밖에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약간 투기성, 나의 좀 베팅 그런 거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각 그 투자의 스타일, 성향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단기 시세는 한번 낮기에 시세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접근은 유효하지 않다.
네, 우선은 유효하지 않다로 하겠습니다. 네, 단기 시세가 이미 낮기 때문에 조금 유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아직 성과가 검증된 것도 아닌데 뭐 상한가를 가고 있잖아요.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쳐다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3일 이상을 많이 못 갑니다. 보통 첫날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진입을 하고 두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가 계속 잘 움직이니까 관련주들도 계속 움직입니다. 세 번째 날에는 대장주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다른 종목군들도 함께 따라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세 번째 날이니만큼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실제로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관련주도 그렇고 대장주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뭐 대장주 뭐 서남이라든지 대장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진입을 한 상태였고요. 하지만 오늘 장 흐름을 봤을 때 다른 종목군들은 주가가 많이 눌리고 변동성의 폭이 확대가 되는 국면에 있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 시점에서 관련주, 그러니까 곁가지로 뻗어나온 섹터들 있잖아요. 뭐 전선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미 변동성의 폭이 확대가 되었고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많이 올라온 만큼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장주,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아직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 보니까 대장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갈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 대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용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들어가는데 관련주는 그때쯤 이미 변동성이 많이 확대가 된 구간이라는 점만 한번 좀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